네, 오늘장은 이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재는 3시 28분 구간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지수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되면서 0.99%, 1% 정도의 상승 탄력 보여주며 2235.14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는 2250선 부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확인하는 오늘장, 그래서 음봉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좀 달리는데 2.02% 상승세 보여주면서 688.0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패턴상으로는 오전보다는 오후가 약간은 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양시장 앞에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기는 하고요. 상한가 종목도 각각 이 3종목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대체적으로 우선주여서요. 보통주는 동경인베스트먼트, 이 종목 3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 안착합니다. 티타늄 개발한다. 이 소식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후장 또 눈에 띄는 부분이 한창 이 무중 테마 불 때 노터스가 시발점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또 공구음원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맥이 확대되는데 오늘 이 무중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입니다. 노터스가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공구음원도 16%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작은 종목군들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한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신화콘텍은 개별 모멘텀이 있죠. 이 C타입으로 이 USB 충전 부분 C타입으로 국가 표준 제정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또 주가의 모멘텀이 됩니다. 10월 24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물론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지만은 기대에 약간 못 미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 상승 탄력보다는 다소 좀 미진한 모습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됐다는 데서 희망을 볼 수도 있었죠. 이렇게 희망과 약간의 실망이 공존해 있는 오늘장이었는데요. 주변국 흐름 보면서 또 우리 증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중의 흐름이 사뭇 엇갈려가지고요. 보시면은 우리 증시 좋았고 중국 증시 안 좋고 일본 증시는 다소 좀 평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시죠. 일본 증시는 3거래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졌습니다. 다만 앞서서 에너지를 좀 썼기 때문인지 오늘장에서는 상승 탄력이 이 오후장 되면서 슬슬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니케이 225 지수 0.3% 정도 올랐습니다. 26,979점. 50엔에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에는 27,000원 선 넘어서기도 했었지만은 저항이 확인되면서 다시 26,000원 선에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본 증시 패턴상으로는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이 좀 형성됐다라는 점, 장 후반에 약해졌다라는 점, 이 패턴은 한중일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한번 보시죠. 중국이 오늘 많이 밀립니다. 앞서서 선택과 집중 시간 여인수 전문가가 홍콩 증시의 하락 원인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홍콩 쪽에서 여러 가지 인덱스와 좀 묶여있는 ETF 쪽에서 파생 쪽에서 물량이 대규모로 출하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홍콩 밀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GDP가 좀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GDP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3분기 중국의 GDP가 3.9% 증가해서요. 예상치 3.3%를 웃돌았고 또 전분기 대비로도 급격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좋았는데 시진핑 3기가 출범을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리커선창 총리의 퇴진으로 인해서 향후 국정 운영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점은 또 부정적인 요인이었고요. 홍콩 쪽에서의 파생 이슈도 부정적인 요인. 호재와 악재가 섞인 가운데 오늘 중국 증시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1.66% 하락하면서 2,987.6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잠시 상승불 켰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돼서 오후장에 부진합니다. 저점 낮추고 있고요. 심천 쪽도 1.66%의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홍콩 항생지수가 6%에 육박하는 급락세를 띠고 있어서 홍콩 증시 연동되는 국내 또 파생 상품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하락에 대한 원인, 이후에 나오는 외신 분석들 좀 오늘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다음은 국내 증시에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역의 움직임 영향받으면서 장 초반에는 10원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기도 했는데 장중한 때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오전에 이 낙폭을 모두 다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많이 안 밀렸습니다. 10전 내렸습니다. 10전 하락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1,439원 70전의 거래를 마치면서 오늘 오전과 오후 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거래를 연속해서 원달러 환율 지금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만에 4거래일이네요. 4거래일 만에 하락전환 나오기는 했는데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수준 비슷하게 원달러 환율 거래 마쳤고요. 1,440원 선 언저리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감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국내 정부에서는 유동성 공급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증시 한시름 놓은 분위기였습니다. 얼어붙었던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까지 1.04% 상승했고요. 포인트로는 23.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종가 2236.16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 중에 이렇게 2250선까지 뚫어졌지만 이후에 상승 탄력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후 들어서 2230선까지 밀려오는 모습 연출됐고요. 1%에 조금 못 미치는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막판 2236선에서 1%대 상승분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 단기 차익 매물 크게 나왔는데요. 개인이 4,835억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수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기관과 동반해서 순매수했는데요. 외국인이 1,438억 정도 샀고요. 기관이 가장 큰 폭으로 샀습니다. 3,246억 순매수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은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막판에 비금속 광물 섹터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실적 모멘텀 효과로 포스코 케미칼이 상승에 이어서 또 시멘트주들이 상승했는데요. 비금속 광물 섹터 3.2% 넘게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의료 정밀 섹터가 3.1%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의약품 대장주들이 상승하면서 의약품 섹터 2.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정부의 체안펀드 효과로 건설주들이 올랐는데요. 건설업종이 2.4% 가까이 상승했고요. 오늘 반도체 쪽 수급이 좋아지면서 전기전자 섹터 역시 2.43%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보겠습니다. 네, 막판 들어서 운수장비 섹터가 하락불로 전환됐는데요. 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일제히 내림세로 마감하면서 운송장비 섹터 1.8% 이상 내렸습니다. 이어서 보험 섹터와 금융 섹터가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막판까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섹터 0.2% 넘게 빠졌습니다. 이어서 화학업종도 0.1% 가까이 소폭 내림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자동차주와 인터넷주들만 부진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주 쪽으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 물량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가 2.86% 상승한 57,500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 역시 1.4% 이상 올랐는데요. 91,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주 세 종목은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26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잠정 실적치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치가 오늘 긍정적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LG 에너지솔루션 2%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종가 50만 9천 원에 마감했고요. 이어서 삼성 SDI가 3.7% 가까이 오름세 보각됐습니다. 오늘 종가 65만 원에 마감했고요. 이어서 LG화학이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2% 넘게 상승했고요. 57만 5천 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막판에 낙폭을 키우면서 3.3%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가 16만 1,500원으로 마감했고요. 기아 역시 막판에 매도폭이 커졌습니다. 3.8% 넘게 더 큰 폭으로 하락세 연출됐고요. 종가 6만 5,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종가 87만 3천 원에 마감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이 2.3% 상승했습니다. 17만 8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 동반 매도 물량 나왔는데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해서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네이버가 장중에 17만 원으로 출발했는데요. 16만 4천 원으로 1.2%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역시 5만 원대에서 출발했는데 내림세로 전환됐고요. 0.8% 이상 빠진 4만 8,45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최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로 자금 시장이 얼어붙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50조 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한시름 놓았다는 업계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채권 안정펀드를 포함해서 회사 채와 또 기업 어음을 사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만기가 도래한 상품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서 자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건설주와 증권주들 오늘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먼저 동부건설이 가장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6.15% 상승한 7,59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태양건설이 6.4% 올렸습니다. 4,3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또 일성건설이 9% 이상 올랐습니다. 종가 2,595원에 마감했고요. 이어서 DL-ENC와 대우건설, GS건설 역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주 대장주들 역시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이 1.6% 이상 올랐고요. 또 NH투자증권 1.2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 오늘 2.8% 넘게 올리면서 3만 1,15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 역시 주목받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2.08% 상승했고요. 포인트로는 14.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종가 688.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 넘는 갭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양봉 연출되면서 상승 탄력 더해지면서 오전 중에 690선까지도 뚫는 모습 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탄력이 줄어들었고요. 680선 후반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 연출됐는데 막판까지 688포인트에서 1%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2%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 크게 나왔는데요. 개인이 3,165억 가까이 가장 크게 팔았고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 물량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1,150억 샀고요. 기관이 가장 크게 샀습니다. 1,990억 가까이 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외국인들 차익 매물 나왔지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56% 상승했고요. 종가 10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가 0.8%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 14만 8,300원에 마감했습니다. LNF는 가장 큰 폭으로 주목받았는데요. 3.88% 상승한 21만 1,4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82% 오른 6만 5,700원에 마감했고요. HLB가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는데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계열사 임상 호재 나오면서 6% 넘게 급등했는데요. 3만 9,150원에 주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2.4% 가까이 오른 6만 4,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게임 업종 시세 좋았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53% 상승했고요. 3만 8,100원으로 오름세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1.86% 오른 4만 1,100원으로 주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리노공업 역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강했는데요. 리노공업이 3.6% 넘게 오른 14만 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투자 확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움직였는데요. 현지 시간 21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를 비롯해서 폭스바겐, 또 벤츠, BMW 등 이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에 2030년까지 약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전기차 생산량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50%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관련주들 부각됐는데요. 먼저 전기차 관련주로 자동차 부품주로 성우하이텍과 삼부모터스가 움직였습니다. 성우하이텍이 음봉으로 전환됐지만 2%대의 오름세로 마감했고요. 종가 5,47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삼부모터스가 4% 가까이 올렸는데요. 종가 5,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로 원익 P&E와 대성하이텍, 지하이텍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이 자동차 전장 사업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부각됐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와 또 전력장치 관련 연구를 위한 팀을 신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에 독점적으로 LED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오디텍이 가장 큰 폭으로 주목받았는데요. 24% 이상 올랐습니다. 종가 5,270원에 마감했고요. 또 이어서 삼성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나레 나노텍이 부각됐습니다. 종가 13% 이상 올랐고요. 종가 7,8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